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성희입니다. 고성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고성희의 얼굴이 크게 비쳤고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진석 회장과 박성재 대표의 비리에 대해서요. 고성희는 서류를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박진석 회장이 불법 자금을 조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성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고성희는 하나하나 증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반응했습니다. 대박, 진짜예요? 충격. 고성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저를 26년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복수할 겁니다. 박진석 회장과 박성재 대표의 회사를 무너뜨릴 겁니다. 고성희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고성희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고성희는 더 많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박진석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성재 대표가 탈세한 증거입니다. 고성희는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고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박진석.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까. 당신 망하게는 못할 줄 알았죠? 굿바이 박진석. 끝났다. 고성희는 라이브 방송을 끝내고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축배를 들었습니다. 축배, 박진석, 너는 이제 끝이야. 고성희는 라이브 방송 후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복수했어. 박진석이 날 버렸으니까 나도 박진석을 버릴 거야. 박진석의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고성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유튜브 폭로를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공개한 증거들이 대부분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고성희의 유튜브 폭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고성희 전 이사장, 박진석 회장 비리 폭로. 충격. 고성희는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잘 됐어. 박진석, 너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야. 하지만 고성희는 곧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를 찔리게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공개한 증거들이 모두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고성희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박진석, 너는 이제 끝이야. 내가 너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하지만 고성희는 곧 자신이 박진석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유튜브 폭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각 못했네. 고성희, 정말 당신다워. 유튜브로 폭로하다니. 박진석은 고성희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고성희가 유튜브로 저를 폭로했습니다. 영상 보셨죠?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영상 봤습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공개한 증거들 전부 위조된 거 아시죠? 우리가 준비한 증거로 반박하세요.
박진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진석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고성애 전 이사장이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고성이가 공개한 증거들은 모두 위조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진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은 박진석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럼 고성애 전 이사장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성이는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저는 고성이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겁니다. 박성재도 회사에서 위기 대응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폭로로 우리 회사가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겁니다. 고성이가 공개한 증거들은 모두 위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박성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건가요? 박성재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고성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겁니다. 박성재는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화가 났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세요? 고성이를 완전히 자극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버지, 그 여자하고 되게 닮으셨어요. 박성재는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아버지가 무모했던 게 아니야. 아버지는 고성이가 이렇게 나올 걸 예상하고 준비했어. 고성이는 이제 끝이야. 아버지를 믿어. 박성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생각했습니다. 고성이, 너는 나를 과소평가했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어. 너는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을 거야. 박진석은 고성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과 아들 이지혁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챘습니다. 이상철과 이지혁은 요즘 자주 병원에 가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병원에 가요? 어디 아파요? 이상철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다정아. 그냥 정기검진 받는 거야. 하지만 김다정은 남편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김다정은 아들 이지혁에게도 물었습니다. 지혁아, 너도 요즘 자주 병원에 가던데 어디 아파? 이지혁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김다정은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남편과 아들이 뭔가 큰 일을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서류를 몰래 뒤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김다정은 진료 기록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지혁이가 간 종양? 김다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이 이미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과 아들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혁이가 그렇게 아팠는데. 김다정은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간 종양으로 수술받았다며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이상철은 당황했습니다. 다정아, 그게... 김다정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여보, 저는 지혁이 엄마예요. 아들이 아픈데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이상철은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정아, 미안해. 지혁이가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숨겼어.
김다정은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는 지혁이 엄마예요.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저를 빼놓고 결정했어요? 김다정은 아들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이지혁은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김다정은 이지혁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지혁아, 너 간 종양으로 수술받았다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이지혁은 어머니에게 미안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김다정은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엄마한테 걱정 끼치는 게 뭐가 나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아프면 엄마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이지혁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김다정은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지혁아, 수술은 잘 됐어? 지금은 괜찮아? 이지혁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네,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다정은 아들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이지혁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호는 우연히 이지혁의 진료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실수로 진료 기록을 대기실 책상에 놓고 간 겁니다. 지은호는 진료 기록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진료 기록을 읽고 경악했습니다. 간 종양, 수술, 예후 불량, 시한부. 지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진료 기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수술 후 재발 가능성 높음, 예상 생존 기간 1-2년.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가 시한부라고? 1-2년밖에 못 산다고? 지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은호는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이지혁이 검진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야, 오래 기다렸어?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니요, 선배. 안 기다렸어요.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은호야,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지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지은호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1-2년밖에 못 산다고? 어떻게? 나는 선배 없이 어떻게 살아?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진료 기록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선배가 시한부라니 믿을 수 없어. 지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선배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하나? 지은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호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저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이지혁은 당황했습니다. 은호야, 무슨 말이야? 나 숨기는 거 없어. 하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선배,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배 시한부 환자 맞죠? 이지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호야, 너 어떻게 해?
지은호는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선배, 어제 병원에서 우연히 봤어요. 선배 진료 기록. 선배가 1-2년밖에 못 산다는 거. 이지혁은 진료 기록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너한테 숨겨서 미안해. 근데 나는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며 울었습니다. 선배,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저는 선배 여자친구예요. 알 권리 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할 일도 많잖아. 나 같은 시한부 환자랑 있으면 너만 힘들어질 거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가 좋아요. 선배가 시한부든 아니든 저는 선배랑 함께하고 싶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은호야, 나를 내버려둬. 남은 나의 시간 동안 선후배라도 날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선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야,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1-2년밖에 못 살아. 그 시간 동안 너랑 함께하면 너만 힘들어질 거야.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 없이 못 살아요. 선배가 1-2년밖에 못 산다면 저는 그 1-2년 동안 선배랑 함께하고 싶어요. 선배를 떠날 수 없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단호했습니다. 은호야, 나를 내버려둬. 제발.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공개한 증거들이 모두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고성희는 텔레비전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고성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공개한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성희는 증거들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고성희의 증거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고성희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박진석이 제 증거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이사장님의 증거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가 함정에 빠진 거야?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분노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고성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를 찔렸습니다. 고성희는 유튜브로 박진석을 폭로하면 박진석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공개할 증거들이 위조될 것을 예상하고 반박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고성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박진석을 과소평가했어.
박진석은 나보다 한 수 위였어. 고성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복수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고성희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은 박진석 회장님의 고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고성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복수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위로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유튜브 폭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만나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들죠?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수빈아. 좀 힘들어. 이수빈은 박성재를 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끔찍한 사람 밑에서 자랐구나. 이수빈은 고성희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는 고성희 밑에서 26년을 살았어. 정말 힘들었어. 이수빈은 박성재를 위로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나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동생이니까. 이수빈은 박성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좋아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고마워. 내가 곁에 있어서 힘이 나.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저는 언제든지 오빠 곁에 있을 거예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수빈이를 좋아하는 걸까? 박성재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수빈도 박성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성재 오빠를 좋아해. 오빠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싶어. 이수빈은 박성재를 위로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빠? 박성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는 너를. 하지만 박성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아직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수빈이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구로 생각하는 걸까? 박성재는 고민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기다렸습니다. 오빠,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박성재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수빈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어. 이수빈은 박성재의 말을 듣고 조금 실망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천만에요. 김다정은 고성희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고성희가 박진석과 박성재를 폭로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간악하니? 김다정은 고성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 좀 봐요. 어떻게 저렇게 간악할 수 있어요? 이상철도 고성희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여자야. 박진석 회장님이 불쌍하네. 김다정은 고성희를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사람이에요? 자기 딸 은호를 30년 동안 버려뒀다가 간 때문에 찾아내고 이제는 남편까지 유튜브로 폭로하고 정말 간악해. 이상철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다정아, 너무 화내지 마. 저런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돼 있어.
김다정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저런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김다정은 지은호를 생각했습니다. 은호가 저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자랐을까? 김다정은 지은호가 불쌍했습니다. 김다정은 지은호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김다정은 아들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지혁이가 은호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은호가 며느리로 왔으면 좋겠어. 김다정은 지은호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다정은 아들이 시한부라는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혁이가 1-2년밖에 못 산다니. 어떻게? 김다정은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혁이랑 은호, 빨리 결혼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철은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정아. 지혁이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결혼시켜야 할 것 같아. 지은호는 고민 끝에 자신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시한부든 아니든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를 떠날 수 없어요. 선배가 1-2년밖에 못 산다면 저는 그 1-2년 동안 선배랑 함께하고 싶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야, 너는 정말. 지은호는 이지혁을 안았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가 좋아요. 선배 없이는 못 살아요. 선배를 떠날 수 없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지혁은 여전히 지은호를 떠나보내고 싶었습니다. 은호야,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를 내버려둬. 제발. 지은호는 이지혁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안 돼요. 저는 선배를 떠날 수 없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남은 나의 시간 동안 선후배라도 날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연인이잖아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1-2년밖에 못 살아. 그 시간 동안 너랑 함께하면 너만 힘들어질 거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랑 함께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선배 없이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선배를 떠날 수 없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은호야, 너는 정말.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떠나보내고 싶었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성희를 조사했고 고성희가 공개한 증거들이 모두 위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박진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고성희 전 이사장이 저를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희는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저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밝혔고 고성희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기자들은 박진석에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 전 이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박진석은 대답했습니다. 고성희는 저를 26년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유튜브로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박진석은 승리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고성이는 구치소에 갇혔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만족했습니다. 박성재도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가 이기셨어요. 박진석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재야, 고마워. 우리가 함께 이겨냈어. 박진석은 생각했습니다. 고성이, 너는 나를 과소평가했어. 나는 항상 한 수 위였어. 너는 이제 끝이야.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완전히 복수했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 고성이가 다시 구치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우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또 구치소에 갇혔어. 한우진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펐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가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은호 누나한테 한 짓, 박진석 회장님한테 한 짓, 모두 용서할 수 없어. 한우진은 어머니와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와 박영나와 자주 만났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지지하며 살았습니다. 한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야. 고성이 엄마는 이제 과거야. 한우진은 음악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한우진의 첫 앨범이 발매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우진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한우진은 음악가로 성공했습니다. 한우진은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한우진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고성이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났어.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한우진은 행복했습니다. 지은호와 박영란은 한우진의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우진을 응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우진은 동생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한우진은 공연 후 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한우진은 말했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지은호와 박영란은 한우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우리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가 힘이 나. 이지혁과 지은호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1-2년밖에 못 살아. 그 시간 동안 은호와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지은호도 이지혁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간호를 했고 이지혁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은호야,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1-2년밖에 못 살지만 그 시간 동안 너랑 함께하고 싶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선배. 선배랑 결혼할게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도 결혼했습니다. 박진석은 딸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이지혁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간호하며 함께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사랑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지은호는 이지혁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선배. 선배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시간은 흘렀고 이지혁은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고성의 유튜브 폭로. 박진석 반격 성공. 이지혁 시한부 발각. 지은호 결단. 한우진 음악가 성공. 새 커플 행복.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다음 화 놓치면 100% 후회합니다.